어릴 적 도시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던 단골 반찬, 멸치를 기억하시나요? 값이 싸고 흔했지만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아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네, 제 어렸을 때는 특별한 반찬을 놓고 멸치가 가장 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도시락 생각하면 멸치, 또 어머니가 볶아주시던 멸치. 지금도 도시락만 보면 가장 생각나는 게 멸치. 우리나라 대표 밑반찬이자 도시락 단골 반찬 메뉴 멸치. 크기가 워낙 작아서 한때 생선 같지 않다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고, 조선시대엔 거름으로 쓰이며 하찮고 보잘것없는 잡어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다에서도 우리 식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 바다의 주인공이 된 녀석. 잡어에서 국민 생선으로 탈바꿈한 멸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멸치의 고장 남해 미조항을 찾았습니다. 새벽 3시 멸치 조업을 나가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맘때 미조항은 100여 척의 배가 나갈 정도로 분주하고 활기를 띱니다. 이게 다 남해의 따뜻한 봄 기운을 몰고 온 봄멸치 때문인데요. 새벽부터 나선 배들은 이제 멸치떼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선장님, 오늘은 어디까지 나가서 작업하십니까? 진짜 시간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멸치떼를 찾아야 되는데 멸치떼를 못 찾으면 또 늦게까지 돌아보는 거고, 멸치떼를 보고 이제 국물을 펼쳐야지요.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멸치떼가 없는 편이에요. 살과 영양을 가득 채운 봄멸치는 남해와 기장 그리고 거제에서 딱 3개월간만 만날 수 있답니다. 주로 뭐 4월 초부터 해가지고 한 6월 30일 정도 되면 끝나죠. 그때가 딱 또 멸치 살이 오르고 맛이 있을 때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출항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장의 눈빛이 매서워집니다. 멸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까? 네. 멸치떼를 발견하는 유일한 수단, 바로 어군 탐지기에 멸치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자, 22발 준비해. 선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선원들이 일제히 그물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조류의 흐름에 따라 멸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물을 펼치는 타이밍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장의 말이 곧 법이나 다름없지요. 이제 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부분 고기들은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는 약한 곳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남해 이쪽이나 서해 쪽으로 산란하기 때문에 수심도 약하고 그런 것들이 풍부하고 일단 먹이 사슬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멸치는 거의 우리나라 연안에도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남해안에서 주로 많이 잡히긴 합니다만은 그 서식대를 보면은 30도를 넘어가면 좀 살기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4도치 정도는 돼야 산란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물을 내린 지 30분 후 조심스럽게 그물을 올려보는데요. 선장의 판단이 적중했습니다. 드디어 멸치떼가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렇게 이동 중인 멸치가 그물코에 걸리는 원리를 유자망 어업이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조류에 따라 그물을 펼쳐서 잡는 방식이지요. 유자망 이외에도 멸치를 잡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전라도와 서남해 인근에선 낭장망으로 멸치를 잡습니다. 낭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설치해서 자루 속에 한 번 들어간 고기가 되돌아 나오지 못하는 원리로 잡지요. 나무 말뚝을 V자로 박아둔 이 어업 방식은 남해에서 유명한 죽방념입니다.
역시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 원리인데요. 죽방염 멸치는 그물로 잡은 것과 달리 멸치 상태가 잘 보존돼 명품 멸치로 대접받고 있지요. 이날은 요 근래 조업한 날 중에 멸치가 가장 많이 올라온 날이었다는데요. 정말 멸치가 촘촘하게 많이 잡혔네요. 그런데 만선의 기쁨도 잠시 잘 올라오던 멸치 그물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성격이 급한 멸치가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그물에 촘촘하게 박혔다는 건 아직 바다에 멸치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보면 이제 고기가 이렇게 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지금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그물을 스톱. 예. 선장은 이제 더 잡으려는 거죠, 이게. 고기가 조금 차고 올라올 적은 계속 차고 올라옵니다. 고기 물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물을 딱 중단시킨다. 예. 정말 선원들의 말대로 잠시 기다렸더니 멸치떼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상위 포식자 고등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떼를 지어 다니는 멸치. 그 특성 때문에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는 한꺼번에 잡히고 마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덕분에 오늘 배는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고기 씨알도 좋고, 오늘 같은 경우 고기 씨알도 좋고. 예, 보통 요즘 한 100cm 미만으로 잡는데,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한 이 정도 오면 한 200cm는 나오겠는데요? 겁나 오집니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과정에서 떨어진 멸치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멸치 머리가 떨어지지 않은 것들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가격도 2배 이상일 정도로 귀한 대접을 톡톡히 받고 있답니다. 큼직한 크기하며 반짝반짝 은빛 빛깔까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오늘 정황은 115도 괜찮은 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70개 남지 오늘 한 150개 정도 끌고 왔다. 고기 씨알도 이제 큰 놈이고 가격도 이제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8시간의 조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멸치잡이 어부들의 하루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서는 작업들이 좀 네, 많이 고됩니다. 멸치는 이 저어리배 사살미는 서는 것이 제일로 힘듭니다. 그래도 만선이라 기쁘다는 선원들, 아무리 고된 작업도 만선의 기쁨을 이길 수는 없나 봅니다. 미조항과 함께 멸치 항구로 손꼽히는 기장 대변항. 전국 멸치 어획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맘때 기장에는 멸치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대멸, 중멸, 자멸, 세멸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용도도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멸치는 그냥 멸치 먹을 건지 어른이 먹을 건지 노인들이 먹을 건지 크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밴댕이 새끼라고 해서 띠포리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국물 낼 때 멸치랑 섞는데 비율은 멸치는 1이라 멸치를 3이라고 하면 띠포리는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요거 여기서부터는 국물도 내고 머리 떼서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은 머리 떼서 고추장으로 양념해서 먹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 멸치들은 이제 어린이들 이제 볶아 먹기도 하고 견과류랑 같이 볶아 먹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멸치는 대부분 이런 마른 멸치가 많은데요. 마른 멸치를 잘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조가 좋은지 그 다음에 다시멸치는요. 다시멸치는 건조가 좋은지 확인하시고요. 이래서 맛을 보시고 짜지 않고 습지 않은 거 하시면 되고요. 보자. 볶음멸치 같은 경우에는요. 살짝 잡으면은 스폰지 느낌이 나요. 그거는 얼마 안 된 멸치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보지 아니면은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멸치라 그런 멸치는 좀 더 신선한 멸치죠. 새벽에 조업을 나섰던 대변항 멸치배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고기를 잡으면 위판장으로 옮겨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대변항에서는 멸치의 신선도를 위해 위판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항구에서 곧바로 경매를 하거나 배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경매를 진행합니다. 선장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수량을 맞춰가지고 먼저 경매를 봅니다. 그런 방법은 멸치 최선의 품질과 선도를 위해서 소비자들께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멸치잡이의 꽃이라 불리는 멸치털이 작업을 위해 준비하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 박자에 맞춰 힘을 주고 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배당 무려 7, 8명의 선원들이 5시간을 쉴 새 없이 털어내야 하는데요. 고된 작업인데다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멸치를 너무 그렇게 씨 뿌리 그냥 먹고만 있는데 선원들 계시는 분들 일하는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함부로 못 먹겠는데 그냥 비싸다고 생각은 못 하겠어요. 마치 군무를 연상시키는 멸치 타는 작업. 산지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인데요. 어떤 이들은 먼 발치에 서서 떨어진 멸치를 주워가는 소소한 추억에 젖어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욕심 지길 필요도 없고 그 지금 보이 봐요. 그 태어난 거 한 명이 태고 술도 한잔하고 찌개가 그 먹는 분이 딴 거 없어요. 그물에서 갓 털어낸 멸치는 중매인들을 통해 주변 상가로 옮겨지는데요.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세척하고 분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봄철에 잡힌 멸치는 대부분 회로 즐겨 먹는데요. 원래 선원들이 배에서 먹던 요리였는데 이제는 멸치 산지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멸치가 담백하고 부드럽고 어르신들도 부드러워서 드시기 좋고 내장이랑 깨를 다 발라주니까 맛있어요. 이런 수고로움 덕분에 미식가들 사이에서 멸치회는 봄철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히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의 멸치와 아삭한 채소의 조합이 잘 어울립니다. 고춧가루 넣고요. 참기름 비린내 안 나고로 참기름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이 식초에 2배 식초 좀 넣고 이 초장이거든요. 초장을 한 요 정도 이렇게 넣고 잘 손질된 멸치 횟감에 각종 채소와 양념장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버무려내면 멸치 회무침이 완성됩니다. 이 봄멸치 덕분에 멸치철에 기장 대변항을 방문하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명성답게 봄철 이만한 별미가 없을 것 같네요. 대변항에서 멸치 회무침 못지않게 사랑받는 메뉴가 또 있는데요. 바로 멸치찌개입니다. 우거지와 된장을 풀고 역시 생멸치를 넣어 끓여내는 건데요. 멸치 특유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여러 조리법이 동원되지만 그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찾아오는 이들이 많답니다. 멸치회는 일반 회보다 비린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나는데 그 비린내를 즐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 비린내 맛에 멸치회하고 멸치찌개를 많이 드시러 옵니다. 특히 이맘때 대변항에서 잡히는 봄멸치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훌륭한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지요. 그 대변양 그 근처에서 잡히는 이 멸치 크기가 한
8cm 정도 이상 되는 멸치입니다만 큰 멸치입니다. 이 멸치가 그 정도 이 8cm 이상 정도의 그런 큰 대멸이 되려면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그 정도 크게 되는데 멸치가 보통 그 빠르면 사월부터 산란하는데 지금 올라오는 멸치는 그 산란하기 직전에 그 어미 멸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크고 몸속 가득 살을 찌어온 봄멸치는 젓갈을 담기에도 제격인데요. 그래서 대변항에선 갓 잡아온 봄멸치를 바로 소금에 버무려 절여두지요. 이제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전국 8도에 배달되는데요. 인기가 워낙 많아 산지로 직접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도 많답니다. 97,000원. 이거는 올해 말고 내년에 먹으면 한 2년 묵히면 맛있더라고요. 내년만에 사가지고 시골에 보낸다. 감칠맛을 살려주는 양념이자 김장철 빠지지 않는 멸치 젓갈. 산란기를 맞아 기름기가 많은 데다가 알까지 배고 있어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이게 지금 담으면 김장철 되면 완전히 곰삭아요. 알이 많이 들어서 살이 무르거든요. 그러면 요 알하고 요 새우주머니라는 거거든요. 요게 꽉 들었을 때는 멸치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 살도 무르고 국물로 빨리 변해요. 액으로 변해야만이 김장철에 그 액 가지고 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소금에 절인 젓갈은 밀봉한 상태로 20여일에서 한 달간 지나면 숙성이 잘 되는데요. 숙성이 끝난 액젓은 김장철에 사용하고 멸치는 건져서 반찬으로 사용하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봄에 꼭 담아가지고 김장철에 넣어야 정말 맛있는 김장이 되고요. 지금 요렇게 담아갖고 전국으로 다 가면 어머니들 딱 김장철에 열어서 막 김치 담으면 맛 찍입니다. 담으러 어있어. 멸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이탈리아에서도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한국에 멸치 젓갈이 있다면 이탈리아엔 그들의 방식으로 절인 엔초비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엔초비하고 소금하고 1대1로 동량을 구입을 하셔서 이제 머리하고 내장을 좀 따요. 그래서 필렛만 따로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걸리나 이런 데는 보통 빨아요, 좀. 막걸리를 빠는 이유는 살도 좀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관도 좀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멸치의 비린 맛도 좀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좀 빨아요. 올리브오일이나 까놀라유를 한 1대1 정도 비율로 다시 절여요. 다시 절이고 마늘 썬 거나 편으로 썬 마늘하고 허브 정도를 좀 넣어서 한 3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꺼내 드시면 됩니다. 유럽식으로 절인 엔초비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우리나라 젓갈과는 다른 짭조름하면서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멸치살을 잘게 다져서 빵에 발라 먹는 버터로 만들기도 하고요. 엔초비에 머스타드 소스를 더해주면 상큼한 샐러드 소스가 되는데요. 채소와의 조합도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엔초비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 가장 친숙한 건 바로 이 파스타인데요. 엔초비의 고소한 향은 물론 올리브유의 부드러움이 더해져서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요. 봄철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봄나물까지 곁들여주면 건강하고 맛있는 봄 한상이 완성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철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래야 영양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몸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봄이니까 봄엔 그래도 엔초비가 많이 나는 계절이라서 이렇게 메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선의 귀한. 화려한 은빛으로 우리 바다를 물들이는 봄 멸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식탁을 지키고 우리 바다를 살찌우는 멸치. 크기는 작지만 바다의 강자이자 소중한 우리 바다의 자산. 멸치는 대어입니다.